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속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속보입니다.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목발경품 정봉주 공천 취소 이렇습니다. 그 내용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017년 정봉주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DMZ의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이렇게 하면서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경품으로 주는 거야. 이런 취지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 누구를 조롱했습니까? 2015년 8월달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이 발목 아래가 그 다음에 무릎 아래가 이렇게 각각 부상, 심각한 부상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그 국군 부사관 그 두 명이서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를 본 사람, 그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한 대 툭 치면서 반말로, 초면인데 또 반말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왜 반말을 해?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는지 그런 소원 없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기 경남 양산에서 개를 키운지 고양이를 키운지 책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그리고 정봉주 조롱을 했습니다.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논란이 되자, 이게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자 정봉주가 13일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유선상으로 전화해가지고 당사자한테 정중히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우린 정봉주 연락 받은 적도 없다. 사과는 그냥 연락 온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자 정봉주가 그때 내가 이 두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한테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를 했다. 아니 자기가 조롱한 사람은 자기가 모욕을 한 사람은 정작 이 두 사람인데 뭔 갑자기 뜬금없이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이라는 의원한테 사과를 하냐 그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에 정봉주가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 정봉주가 자기 말을 들으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누가 봐도 안 됩니다. 정봉주 식구가 들어도 이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봉주 엄마가 들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재명 당조차도 정봉주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 이걸 놔뒀다가는 수도권, 요 서울, 경기, 인천 요쪽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 몇 표라도 여러분들 한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표씩이라도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수도권에서는 100표, 1000표 차이로 그냥 당락이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봉주 때문에 요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2012년 김용민 막말, 그 막말의 아이콘 김용민처럼 될 수가 있다. 이 당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가 있다. 이거는 안 된다. 계속 갖고 갔다는 이재명, 그 막말, 온갖 막말의 종합 백과라고 해야 될까? 그런 비판, 그런 지적을 받았던 현재도 받고 있는 그 이재명, 형보수지의 그 주인공 이재명을 자꾸 연상시키게 되니까 이 정몽주를 자른 겁니다. 애초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민주당의 전략공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정봉주의 막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착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 그건 여지가 없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재명이가 그 지시해서 조사에 착수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은 금년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 취소도 검토 범주에 포함이 되느냐 했더니 윤리감찰단에서 여러 가지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발언의 진행 내용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의 수용 여부 언론 동향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게 많습니까? 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도 참 화려하게 합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입체적으로 하고 무슨 뭐 어디 3D 뭐 도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봉주가 만약에 공천이 취소가 된다. 지금 실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누굽니까? 정봉 하위 10%를 받아서 실제로 아마 그 해당 지역에서 이 정봉주가 박용진의 지지율, 박용진이가 지금 현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박용진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하위 10%그 성적을 받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최상위권에 속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용진을 호감을 갖는다거나 박용진을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나마 그 안에서 그 무리 중에서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조금 더
상식적인 수준을 갖추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박용진이가 그러면 공천을 받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규백 하는 말이 정확한 내용의 파악과 판단을 지금 하지 않아서 답변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여러분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정봉주가 공천이 취소되면 그와 경선을 치렀던 박용진한테 당연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이 제한적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은 자가 공천이 취소가 된다 또는 사퇴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를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그게 이제 뭐 당규에 나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위원장 뭐라 그랬냐면 정봉주 공천이 취소될 경우 원칙은 제3의 인물이 원칙이다. 이런 경우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제3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략 공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박용진을 공천을 하면 그게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경선 결과 그 아닙니까? 정봉주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낸다고 한다면 박용진 말고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근데 박용진한테 준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실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박용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인 10%를 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용진이 정말 불리한 구도에서 경선을 치러서 결국엔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지지한 측에서는 저 박용진 조금밖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밖에에서 저기 뭡니까? 조응천, 금태섭은 지금 저기 이준석이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 이 사람이 김뭔데 부산 출신 변호사 그 사람 김혜영인가? 예. 그 사람은 지금 그냥 원내에 있고 지금 유일하게 조금밖에서 박용진 혼자 남아 있는데 어 이재명하고 사사건건 이렇게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지율면서 아주 열세이긴 했지만 그 박용진을 공천을 준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 박용진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면 공천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공천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소속으로 박용진이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뭐 당내 경선에 관한 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그 해당 지역 경선을 치른 사람은 다른 그 다른 지역구는 몰라도 그 같은 선거구에서는 이제 출마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 공직선거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당내 경선의 실시 1항 뭐 정당은 공직 후보자 추천하기 위해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2항 정당이 당내 경선 뭐를 실시하는 경우는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 강북구를 예로 들면 여기는 박용진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의 선거에 같은 선거구. 그러니까 박용진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10일 총선에서 같은 선거구 서울 강북을 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진이가 어떻게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다 하도록 그 말이 되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딱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후단에 단서 조항이 있다 그겁니다. 뭐냐면 다만 항상 뭐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다만 또는 단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반전 뭐냐면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여러분들 공천 취소는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는 겁니까? 상실한 겁니까? 상실한 겁니다.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에 대한 공직 후보자 추천을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급박하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정봉주는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봉주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봉주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박용진이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 또 무리하게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을 한다?
뻔히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고 뻔히 거기에서 경선을 치른 박용진을 놔두고 제3의 인물을 거기다 전략 공천한다? 그럼 박용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소속 나갑니다. 왜냐?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명분상으로도 너무나 정당한 명분을 취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박용진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용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